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솔라엣지 테크놀로지스 종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개장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방송하는 시간은 여기에 시기있죠. 지금은 하락 출발을 하고 있네요. 현재로서는 저가로는 마이너스 5.77%, 현재는 마이너스 3.54%. 여하튼 간에 어제까지만 해도, 이전 캔들까지만 해도 좀 올라오긴 했었는데, 고가로 이전 캔들은 고가로 13.25%까지 상승했었죠. 우선 같이 봅시다.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긴 하겠지만 최근에 그 채권 발행 관련된 이슈가 있었죠. 솔라 엣지 테크놀로지스 2029년 만기 3억 달러 규모의 2.25% 전환 선순위 채권 3호 가격 발표라는 주제 제목하에 기사가 좀 올랐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네 공시에도 떴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네 3억 달러죠. 네, 3억 달러. 네, 요 관련된 저기 공시가 올라왔고,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살펴볼 게 뭐가 있냐면 채권 발행 금액이 3억 달러잖아요. 3억 달러라면 뭐 한국 돈으로 약 대략 한 3천억 원 정도 되죠. 물론 이제 환율 적용하면 더 올라가긴 하겠지만 큰 돈이죠. 큰 돈에 대해서 채권 발행을 좀 진행한 거고. 근데 그 전환 가격이 34.32달러더라고요. 그래서 34.32달러라서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32, 잠시만요. 30, 얼마였지? 34.32달러. 여기죠? 뭐, 요 가격대 지금 3천억 원, 네, 3억 달러 정도 발행을 했으니까, 뭐, 그렇게까지 뭐, 기존 주주들에게는 안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채권 발행 관련된 이슈가 좀 나오면서 하락을 했죠. 하락하면서 오히려 6월 25일 날 거래량이 좀 들어왔어요. 거래량 들어오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근데 개파락했으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좀 하락했으니까 안 좋긴 하죠.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전환 가격이 34.32달러니까 그렇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채권 발행한다는 것 자체가 좋은 건 아니죠. 회사에 좀 돈이 필요해서 채권 발행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채권 발행을 하게 되면 기존 주주의 가치가 좀 희석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전환 가격 자체가 34.32달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너무 최악의 경우는 아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뭐 솔라 엣지 종목이 우선은 기술적 관점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뭐 아까 그 공시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우선은 예전에 한 375달러 여기 보니까 389.71달러가 최고점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주가는 계속적으로 좀 하락을 했고, 근데 여기에 그 상단 패턴이 헤드앤숄더 패턴의 모양새가 있더라고요. 잘 따라가 보시면은 네, 헤드앤숄더 패턴이 그렇죠. 살짝쿵 여기가 낮죠. 헤드앤숄더 패턴이 있은 후에 주가는 이렇게 하방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추세선이 하락 추세선 나오고 있죠. 추세선을 좀 더 그어 볼게요. 이쪽 추세선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추세선을 좀 여러 번 그어야 할 것 같긴 하네요. 근데 뭐 추세선 여러 번 긋는 것도 괜찮아요. 뭔가 이제 더 디테일해지는 거니까.
그래도 근데 이게 하락이 계속적으로 하락했죠. 개배 생애주기 같은 역개배 생애주기 같은 모양새가 있죠. 돌파갭 나오고 그 다음에 급진갭 여기가 돌파갭 급진갭 진행갭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약간은 이제 아일랜드 갭 같은 거 나오게 되면 좋긴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일랜드 갭 나오고 그 다음에 소멸 갭 나오고 뭐 그런 식의 움직임. 그 갭의 생애주기도 지금은 제가 기술적 관점으로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근데 아마 좀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근데 아직은 차트가 돌린 건 없죠. 여기에서 개파락하고 나서도 차트가 돌린 건 없어요. 이때 당시 가격이 주가가 98달러였지. 지금은 26달러까지 하락했고 지속적으로 하락하죠. 주가가 계속 하락하지. 최근에 진짜 빨리 하락했네요. 많이 하락한다. 돌린 건 없네요. 그쵸? 최근에는 돌린 자리가 보이지가 않네. 그런 건 안 보이고, 그쵸? 그래서 우선은 차트가 돌리진 않았기 때문에 돌릴 때까지 차트가 만들어질 때까지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관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차트는 돌린 게 없으니까. 아직은 좀 어렵죠. 그리고 제가 이거 재무제표도 좀 살펴봤거든요. 재무제표는 네, 요거 공시에 다 있습니다. 네, 들어가셔서 보시면 아실 거고. 네, 요거 있는 것을 좀 제가 정리를 했어요. 정리한 내용으로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선은 뭐 다른 거 없고, 자본율이 54%고 부채 비율이 46. 뭐 재무상태표는 그렇게까지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익잉여금도 좀 남아있긴 합니다. 6억 달러 정도 있고, 네, 자본잉여금도 한 17억 달러 정도 있으니까 싸우전이에요, 단위는. 뭐 그렇게까지는 뭐 자본율이 그래도 부채 비율보다 높으니까 그렇게 뭐 재무상태표가 뭐 너무 안 좋다 이 정도까지 아닙니다. 다만 저건 있는 거죠. 그 손익계산서에서 최근에 그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매출이 2억 2억 439만 9천 달러거든요. 2억 400만 달러. 2억 400만 달러가 매출인데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억 7,300만 달러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85%예요. 다른 회사들은 영업이익률이 보통 뭐 44% 플러스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애플은 30%, 알파벳은 31%, 그리고 엔비디아가 64.9%, TSMC가 42% 이렇게 되잖아요. 네, 솔라 엣지 테크놀로지의 태양광 관련된 기업이죠. 뭐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아시죠? 솔라 엣지 테크놀로지에 주로 태양광 발전 설비에 사용되는 직류, 최적화 인버터 시스템을 설계, 개발, 제조. 여하튼간에 뭐 태양광 관련된 기업이고, 그리고 에너지 저장 부문의 사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태양광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태양광 발전 기업 관련된 기업. 근데 요쪽에 여하튼간에 최근에 실적 발표된 거 5월 8일쯤 보니까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고 순이익률도 마이너스죠. 순이익률은 마이너스 77%. 그래서 순이익도 손해가 손실이 1억 5,700만 달러.
그래서 안 좋아요. 예, 손익계산서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주가가 하락의 요인이 되긴 하겠죠. 그래서 뭐 하루빨리 저 순이익이 좋아져야 할 것 같아요. 영업이익률이. 근데 한번 살짝 볼까요? 그래도 왜냐면은 이게 흐름이란 게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큰 범위 내에서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이게 그 3월 31일이죠, 마치. 그래서 이전 분기 대비해가지고 어, 매출이 줄어들었네. 이전 분기에서는 9억 4,300만 달러. 잠깐만 이거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만 좀 보이죠? 제 얼굴을 올리고. 네, 솔라 엣지 테크놀로지스. 네, 맞죠? 네, 이전 분기가 그래도 매출액이 9억 4,300만 달러잖아요. 이게 사우전입니다. 근데 당분기는 이제 2억 400만 달러거든요. 근데 매출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줄어들 수가 있나? 어휴, 엄청나게 줄어들었다. 거의 뭐 4분의 1 토막 아니에요? 야, 매출이 이렇게까지 줄어드나? 근데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긴 했네요. 그러니까 뭐, 야, 근데 너무 많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뭐 많이 줄어들었네,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좀 빠질 수밖에 없는 건 있네요. 4분의 1 토막 날 수도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줄어들었다, 이거. 그리고 영업이익도 이전 분기에는 1억 4,400만 달러거든요. 근데 당분기는 많았어요. 손실 1억 7,300만 달러거든요. 아니, 근데 진짜 이게 좀 심각하네요. 아, 근데 이게 그렇게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겠는데. 아, 물론 이게 분기로 보기 때문에 좀 다른 관점이 있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네, 손익, 재무가 너무 안 좋아요. 근데 그래도 뭐 이전 분기에는 이전에 발표된 것에는 순이익도 1억 3,800만 달러잖아요. 순이익이 있었어요. 근데 요번에 그 손실이 난 거죠. 1억 5,700만 달러. 1억 5,731만 1천 달러. 아,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회사가 그래도 손해를 계속 보는 회사는 아니네요. 손해를 계속 보는 거나 같지는 않고요. 최근에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재무제표를 다 이렇게 뜯어보기는 어렵고 그 요걸 좀 활용을 해볼게요. 예전에 그래도 주당 EPS가 플러스였어요. 근데 최근에 와가지고 마이너스로 전환돼 있거든요, 지금. 네, 2분기가 이제 두 개 분기 연속이 마이너스에 이어지고 있어요. 손실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너무 안 좋아지는데? 매출 규모도 그쵸? 확 줄어들었죠. 성장하다가. 아, 그래도 좀 다행인 것은 이 회사가 원래 성장을 못했던 회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원래 꾸준하게 좀 성장을, 어떤 재무 수익을 내면서 꾸준하게 나름대로 성장이 가능했던 기업이었는데, 최근에 어떤 일인지 모르긴 하겠지만, 갑자기 실적이 안 좋아지고 매출도 안 좋아졌어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안 좋아지게 되면은 안 좋은 건 맞죠. 안 좋은 건 맞는데 그래도 예전에 그 좋았던 때를 다시금 그때로 돌아가려고 노력을 하긴 할 거예요. 하긴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기술적 관점으로 좀 본다고 한다면은 여기 주봉이고 여기 월봉인데 월봉에서 거의 좀 내려왔어요. 여기까지 좀 내려온 부분이 있어. 월봉에서. 그러니까 약간 바닥까지 내려온 건 있어요. 아니 바닥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좀 싼 자리까지 내려온 자리는 있습니다. 여기를 좀 박스권을 본다고 한다면
기술적 관점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고요. 근데 이제 재무적 관점으로 본다면 그렇지는 않죠. 좀 싸게 내려온 부분이 있어가지고 뭐 반등 같은 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은 약간 좀 큰 폭으로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주식을 할 적에 반등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주식을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게 되면 변동성을 갖고서 좀 짧게 짧게 바라봐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뭐 단타 매매라든지 급등 매매 뭐 그런 식으로만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낼 수 있기는 어렵죠. 그런 식으로 수익을 내기는 어렵고요.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꾸준하게 내가 투자한 회사가 솔라엣지라는 회사가 성장을 해야지만 내가 돈을 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투자해가지고 내가 돈 벌 수 있는 방안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기술적 관점으로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거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당장은 네, 마이너스가 나온 부분이 있어서 안 좋죠. 물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마이너스가 나온 부분이 다음 분기라도 좀 개선되어질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죠? 개선되어질 수 있나요? 우선 컨센서스로만 한번 봐볼까요? 네, 컨센서스로도 마이너스인데요. 다만 매출이 다시 한번 증가할 수 있는 건 있긴 있네요. 지금 컨센서스로만 보는 거예요. 이거 이제 이게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계속 손실이네. 예, 그래서 지금은 보니까 뭔가 매출은 다시금 뭐 증가할 수는 있긴 있는데 당분간은 이 손실을 극복하기가 쉽지만은 않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종목은 약간 좀 접근하시기에 좀 길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에 뭐 싼 자리까지 떨어졌을까 반등적인 수익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까지 좋은 마인드 같진 않아요. 물론 그건 있어요. 그냥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많이 하락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갭의 관점으로 봤을 때도 지금 좀 마무리 갭이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기술적으로는 있어요. 기술적 관점은. 근데 그 기술적 관점으로만 투자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거든요. 주식이란 게. 물론 기술적으로 있어가지고 반등은 좀 기대가 되는 건 있습니다. 예, 그런 거 있는데, 그리고 뭐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채권 발행한 부분이 또 있잖아요. 그 채권 발행한 부분이 그래도 저는 안 좋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면 뭐 물론 이제 주가가 떨어진 거 그리고 채권 발행하는 것은 좋지는 않죠. 좋지는 않은데 뭐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건 뭐 결정이 된 거니까. 근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전환 가격이 34.32달러잖아요. 그러면 나쁜 건 아니죠. 아니, 발행한 것 자체는 안 좋은 거긴 한데요. 네, 그 전환 네, 가격대가 그렇게 최악은 아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반등의 영역은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좀 들어온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것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요 해설 좀 볼 때 이 현금흐름표도 좀 봐볼게요. 현금흐름표도 약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봐볼까요? 그렇죠. 이게 요번에는 그 저번에는 그래도 플러스였잖아요. 근데 요번엔 마이너스야. 근데 마이너스 폭이 크더라고요. 마이너스 2억이야. 마이너스 2억 1,700만 달러거든요. 그리고 이게 오히려 그 투자 현금 흐름 자체가 1억 4,900만 달러 플러스였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안 좋아졌어요. 현금 흐름도 안 좋아졌어. 그리고 이거는 그래도 괜찮긴 하죠. 재무 활동 현금인데 이거는 뭐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네, 괜찮아요. 그리고 뭐 현금성 자산은 좀 줄어들긴 했어요. 많이 좀이 아니라 많이 줄어들었는데. 예전에는 그래도 7억 8,300만 달러였는데 지금은 이제 2억 1,400만 달러니까 많이 줄어들었긴 했지.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가 줄어들었다고 해가지고 뭐 심각하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좋은 건 아니지. 그래서 뭐 현금 흐름표도 보셔도 우선 영화활동 현금 흐름 자체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까지 네, 좋은 현재 재무 구조는 아닙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채권 발행이 좀 진행이 된 거고요. 근데 채권 발행은 어, 됐죠. 그 3억 달러가 적은 돈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주식의 가치가 기존 주식의 가치가 희석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주가는 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뭐 전환가액이 네, 34달러 정도 되니까 뭐 그렇게까지 그 다시 한번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런 건 있습니다. 하지만 네, 당장은 네, 재무 구조가 흑자 전환하는 부분이 빨리 나오면 좋죠. 만약에 흑자 전환되는 부분이 빨리 나오면 좋긴 하겠는데 지금은 그런 게 잘 느껴지지 않네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요새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 AI 반도체가 상승하게 되면은 그 전력도 좀 올라가는 게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네, 여기 반도체 섹터가 있잖아요. 그 AI 반도체를 이끄는 게 뭐 GPU, 엔비디아 쪽이잖아요. 근데 그 AI 쪽 서버가 전력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그 전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에너지가 뭐가 있을까 봤는데 미국은 태양광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가 좀 올라가면 AI 전력도 함께 좀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인가 최근에는 좀 그렇게 움직이긴 했거든요. 한번 봐볼까요? 그렇죠. 이게 그 네, 오늘 그 새벽에 미국의 그 섹터가 움직인 게 이렇게 움직였어요. 반도체하고 전력, 특히 이제 미국은 태양광이 움직였거든요. 근데 전력은 미국은 태양광이더라고요. 그래서 태양광 쪽이 상승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예, 솔라 엣지 테크놀로지도 어제 많이 급등해줬어요. 13.25%까지 반등을 해줬죠. 근데 지금 한번 봐볼까요? 지금 한번 보게 되면 지금 엔비디아가 올라가잖아요. 엔비디아가 지금 3%까지 올라가죠. 많이 올라가죠. 이거 저항대 뚫고서 올라간다. 지금 유성형 캔들로 강하게 올라가지. 근데 엔비디아만 좀 강하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 반도체 섹터가 부분별로 올라가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는 것 같지는 않다. 엔비디아만 좀 강하게 올라가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이 태양광 쪽에서 솔라 엣지 테크놀로지는 좀 빠지죠. 마이너스 4.68% 빠지고 썬파워는 그나마 좀 네, 선방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약간 그것도 있어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금리 인하를 할 때 좀 수혜를 받는 것도 있어요. 그 태양광 쪽이. 근데 지금은 이제 금리가 채권 금리가 오늘은 네, 10년치 채권 금리가 살짝 올라갔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네, 그렇게까지 어제는 미국의 반도체 섹터가 올라갈 때 네, 태양광 쪽도 같이 동반 상승을 해줘가지고 지금 함께 보고 있는 솔라 엣지 테크놀로지가 13%, 10% 이상 급등을 해줬죠. 근데 오늘은 그렇지가 않네요. 그쵸? 오늘은 그냥 엔비디아만 올라고 그리고 반도체 섹터도 다 같이 올라가진 않네요. 그치? 그냥 엔비디아만 좀 강하게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은 좀 태양광이 외롭게 지금 약한 모양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 솔라이치로 넘어와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제 그쵸. 이게 올라왔다가 이게 빠지는 게 내린 캔들 주는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자리는 변동성 구간이에요. 특별하게 지금 솔라 엣지만의 어떤 주가가 올라갈 만한 그
펀더멘탈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펀더멘탈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실적이 받쳐줘야 되는 건데 그 펀더멘탈이라는 것은 실적 발표가 언제죠? 오늘이 그 7월 9일인데 7월 31일쯤에 7월 31일쯤에 뭐 8월 초일 수도 있고요. 하여튼 7월 31일쯤에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뭐 실적에 대한 개선에 대한 기대감 아니면 기술적 반등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그거 외에는 지금 솔라 엣지 테크놀로지스가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크게. 다만 이제 저건 있죠. 다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아까 제가 항상 이제 종목 분석할 적에 그 기술적 관점으로 처음에 분석하는데 왜냐면 현재 포지션을 보려고. 근데 현재 포지션은 대부분 마찬가지인 게 뭐가 있냐면 지금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많이 빠졌거든요. 하도 많이 빠졌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솔라 엣지도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네, 좀 과도하게 빠졌잖아요. 이게 아마 이 회사도 PBR이 끼죠. PBR이 봐보세요. PBR이 0.69밖에 안 돼요. 채 1도 안 돼요. 그럼 저평가된 부분이 있어요. 1 이하니까. 자산 대비, 그쵸? 네, 그런 거 대비 좀 저평가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기술적 관점으로도, 네, 현재 라인이 지지 라인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뭘 했냐면, 채권 발행도 했는데, 물론 채권 발행이라는 것 자체가 좋은 건 아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환가액이 그렇게까지 낮은 가격대는 아니잖아요. 만약 전환가액이 뭐, 여기 지금 최저가 23달러라고 한다면은, 안 좋은 거긴 한데, 24달러가 아니잖아요. 34달러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현재 여기는 그렇게 이거는 지금 26달러잖아요. 그러면 싼 거죠. 예, 그러면 저렴하다고 볼 수가 있긴 하죠. 현재 가격대가.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네, 좀 갭을 매끄러 여기 갭을 매끄러 올라갈 수 있는 건 있어요. 기술적 관점이라든지 뭐 지금 채권 발행 관점으로 봤을 때 여기를 매끄러 올라갈 수 있는 건 있습니다. 그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되게 짧은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되게 잔파동의 관점이죠. 근데 그거라도 지금은 뭐 아무래도 투자하신 분들께서는 올라가면 아무래도 기분은 좋아지시니까 그렇게라도 뭐 갭을 메꾸고 그래서 뭐 여기서 소멸갭이 나와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분 좋으시긴 한데 그거는 이제 뭐 하도 많이 하락했고 그리고 기술적 관점에서 이제 반등을 해줄 수 있는 어떤 영역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기분은 좋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것 자체가 뭐 솔라 엣지 테크놀로지가 앞으로 또 뭐 상승을 엄청나게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차트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그게 핵심은 아니라고 보죠.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건 있죠. 반대해서 올라갈 수 있는 건 있는데 그건 핵심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회사의 핵심은 재무제표죠. 뭐 실제적으로 돈을 벌어야지 이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재무제표를 꼼꼼하게 챙겨보세요. 챙겨보시면서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2분기 연속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 손실이 이제 흑자 전환이 되게 된다면 뭐 흑자 전환에 대한 또 어떤 기대감은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다시금 주가는 이제 올라갈 수는 있죠.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지. 근데 아직은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건 쉽지는 않을 거고 제가 보기에는 기술적 반등 정도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뭐 여기까지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요? 약간 기술적 관점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은 좀 많이 빠졌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선 이제 갭을 매끄러 올라가긴 할 것 같아요.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갭을 매끄러 올라갈 것 같긴 하고 그러니까
여기 갭 파랗한 자리 있잖아요. 네, 요거는 매크로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 정 올라갈 것 같고,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뭐 여기 첫 번째 갭 막 메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갭도 메꾸겠죠 뭐. 예, 여기 되겠죠. 여기가 35달러인가요? 예. 갭은 아마 매꾸로 올라가긴 할 거예요. 예, 여기도 메꾸고, 그치.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한 뭐 30달러 정도, 네, 여기가 먼저 예, 목표가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를 메꾸고 나면은 여기 좀 밀리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35달러, 뭐 이런 식의 예, 차트의 모양새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만 올라와도 여기가 아마 변동성이 좀 될 거요. 그렇죠. 여기가 한 예, 그러면 한 50%짜리죠. 그러면 한 35달러까지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긴 하겠네요. 근데 우선은 이제 첫 번째로는 30달러부터 여기 32달러, 그러니까 여기 한 32달러, 30달러, 28달러에서 31달러. 할 때가 여기 이렇게 파락한 거. 요거는 이제 매크로 기본적으로 올라가긴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게 메꿔지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35달러를 향해서 좀 차트를 다시 한번 만들긴 하겠죠. 근데 요거는 이제 기술적 관점에서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요 가격대는.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의 핵심은, 네, 흑자 전환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이제 영업이익하고 순이익에 손실이 나고 있으니까, 그것도 큰 포로 손실이 나고 있죠.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85%, 순이익률이 마이너스 77%니까. 매출이 증가한다고는 아까 컨센서스 보니까 나와 있긴 한데, 매출도 증가하고, 네, 흑자 전환도 하고, 네, 그게 지금으로서는 솔라 엣지를 좀 바라보는 관점일 것 같아요. 당장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물론 뭐 그전에는 뭐 기술적 관점으로 반등이란 부분이 좀 기대가 되긴 하죠. 아, 우선은 이제 이번 시간에 솔라 엣지 테크놀로지 좀 살펴봤는데요. 다른 종목들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쪽으로 해가지고 다른 회사들은 돈을 잘 벌고 있는지. 왜냐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업황이란 게 있어가지고 그 업황에서 다른 기업들이 돈을 벌게 되면 솔라 엣지 테크놀로지도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근데 업황 자체가 지금 태양광 자체가 돈을 못 벌고 뭔가 이렇게 좀 위축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럼 함께 돈 못 버는 거죠. 뭐. 혼자만 뭐 솔라 엣지 테크놀로지만 돈 벌 수 있는 거, 돈 버는 경우도 있긴 하겠죠. 혼자서 돈 버는 경우도 있긴 한데 통상적으로 이제 함께 돈 벌죠. 그 업황 자체가. 네, 그래서 뭐 다음 시간에는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뭐 퍼스트 솔라라든지 다른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긴 할게요. 지금은 이제 제가 솔라 엣지에만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방송을 좀 진행을 했고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할까요? 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이번 시간? 네, 도움이 되셨다 생각되신 분들은 네, 동같이 유튜브에 오셔서 멤버십 가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로도 오세요. 같이 투자로도 여기는 멤버십 종목 리딩하는 방송입니다. 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건강하시고요.